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박시연입니다. 오늘 PYSR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Applied Intelligence 저널에 2022년에 게재된 Recurrent Autoencoder with Multi-Resolution Ensemble and Predictive Coding for Multiple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논문의 1저자는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최희정 박사님이시며 현재까지 인용수는 총 6회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시계열 이상탐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되는 데이터에서 정선적인 패턴과 다른 이상 포인트를 탐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서는 이상치가 매우 드물고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정성 데이터만을 가지고 비지도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산업의 데이터는 변수간 의존성, 복합적인 시간 패턴, 그리고 확률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성 패턴의 장기적인 의존성을 잘 반영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이상 탐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측 기반 방법은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값을 예측하면서 정상 패턴의 시간적 특징을 학습합니다. 핵심 가정은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은 비정상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추론 시의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일정 인계값을 초과하면 이를 이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구성 기반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정상 시계열 데이터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상 패턴의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핵심 가정은 정상 패턴으로만 학습된 모델은 이상치를 잘 재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추론 시에 재구성된 출력값과 실제 입력값의 차이가 크면 이상 패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구성 기반 방식과 예측 기반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여서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인코딩과 디코딩 모두에서 여러 해상도의 시간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멀티 레솔루션 앙상블 인코딩과 디코딩을 사용을 하고 프레딕티브 코딩을 추가하여서 과거 레이턴트 표현으로 미래값을 예측함으로써 인코더가 장기 호전성을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모듈에 대해서는 이후 방법론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의 전체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의 목표는 인코딩된 표현을 기반으로 입력 시계열을 재구성하고 미래 예측을 통해 정상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라는 가정하에 비지도 방식으로 이상을 탐지하게 됩니다. 입력은 길이 t의 시계열 윈도우고 각 시점은 d개의 변수를 가지는 다별량 벡터입니다. 제안된 모델은 하나의 인코더와 두 개의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정상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멀티 레졸루션 앙상블 인코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코더의 목적은 입력 시계열로부터 여러 스케일에서 시간적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즉, 길이가 서로 다른 여러 시퀀스를 만들어서 각기 다른 시간 스케일의 패턴을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인코딩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서브 인코더는 자신에게 설정된 인코딩 길이에 맞는 시계열을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K번째 서브 인코더가 입력받는 인코딩의 길이는 식 1번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입력 시퀀스는 원본 시계열 X를 인코딩 길이를 기반으로 다운샘플링하여 구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다운샘플링된 시퀀스가 실제로 서브 인코더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서브 인코더는 LSTM 구조로 되어 있으며 시계열의 순차적인 패턴을 단계별로 압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3번씩을 보시면은 각 시점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입력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브 인코더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입력된 시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한 뒤에 마지막 타임스탬프의 히든 스테이트만을 출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원은 가장 높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모든 타임스텝을 사용을 하여서 국수적인 시간 패턴을 포착하고 이 3는 가장 낮은 해상도로 전체 시계열의 전역적인 흐름을 포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상도 간 특징을 계층적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인 인코딩 표현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가장 낮은 해상도인 서브 인코더는 단순히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MLP에 통과시켜서 하나의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 해상도에 있는 서브 인코더는 자신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바로 이전 해상도의 인코딩 결과를 더해주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친 뒤에 다시 MLP를 통과시켜서 멀티스케일 특징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갖는 서브 인코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장 풍부한 정보가 축적된 표현값이 되고 이 값을 최종 인코딩 벡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입력 시계열을 복원하는 디코딩 과정입니다. 제한된 모델은 멀티 해상도 앙상블 디코딩 방식을 사용하여서 입력 시계열을 역순으로 재구성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해상도의 히든 스테이트가 고해상도의 복원을 도와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고해상도 디코더가 완전한 시계열을 재구성하여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재구성 디코더는 인코더와 동일하게 서로 다른 디코딩 길이를 갖는 여러 개의 서브 디코더로 구성이 됩니다. 즉, 인코딩에서 사용했던 해상도 구조를 디코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7번식은 각 서브 디코더가 생성해야 하는 디코딩 길이를 나타내며 이는 인코딩 때와 동일합니다. 이제 디코딩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브 디코더는 LSTM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서브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나온 최종 인코딩 표현을 가장 마지막 시점의 출력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토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시점 t에서 1까지 역방향으로 차례대로 디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해당 시점의 아웃풋 y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는 방금 생성한 아웃풋과 calls to find fusion으로 개선된 히든 스테이트를 함께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calls to find fusion이란 현재 해상도의 다음 시점 히든 스테이트와 바로 위 해상도의 시간 구간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하여 MLP를 통과시키면 보다 풍부한 멀티스케일 정보를 가지는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콜스 정보의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가 작아질수록 콜스 정보를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장 고해상도 디코더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재구성된 시계열을 생성합니다. 모든 디코딩은 역순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시 시간 순서대로 뒤집어서 최종 재구성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구성 요소인 프레딕티브 코딩입니다. 입력 시계열의 장기적 시간 의존성을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추가된 보조학습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목표는 인코더가 만든 압축 표현을 기반으로 시계열의 미래 구간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 디코더는 LSTM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먼저 예측 디코더의 초기 히든 스테이트는 인코더의 최종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LSTM을 이용해서 스테이블라이즈한 방식으로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해냅니다. 이 과정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입력을 기반으로 미래값을 하나씩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각 스텝에서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는 MLP를 통해 예측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전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전체 손실은 세 가지 손실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Reconstruction Loss로 입력 시계열과 재구성된 출력 간의 제거 보차를 통해서 두 값이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Shape Forcing Loss입니다. 서로 다른 해상도의 서브 디코더들이
입력 시계열과 유사한 시간적 패턴을 학습하도록 STTW 기반의 손실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프레디션 로스입니다. 예측 디코더의 출력과 실제 미래 시계열, 특히 이번의 t 시점 이후의 시계열의 재고 부차를 최소화하여 모델이 장기적인 시간 의존성을 잘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 손실은 가증합으로 더하여 전체 로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탐지 과정입니다. 모델이 학습한 이후에는 재구성 오차를 기반으로 이상을 판단합니다. 우선 검증셋에서 외지지열을 구한 뒤에 정성 구간의 분포를 추정합니다. 이 외지지열은 다음의 식처럼 재구성값과 입력값의 차이입니다. 이를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MLE를 통해 평균과 공분산을 추정합니다. 테스트 시에는 같은 방식으로 외지지열을 계산하고 이 외지지열이 정성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마할로비스 거리를 이용하여 어노말리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이 스코어가 미리 정한 인계값을 넘으면 어노말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험 파트입니다. 이번 실험 설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는 두 가지 시계열 이상탐지 벤치마크로 하나는 1차원 시계열 데이터이고 또 하나는 2차원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고 평가지표로는 이상탐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현 세부사항입니다. 제안한 모델은 3개의 서브 인코더와 3개의 서브 디코더로 구성되며 모든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예측 모듈은 싱글 레이어 LSTM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성능 비교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된 모델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구성 기반 모델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멀티 성도 인코딩과 예측 코딩을 통해서 정성 패턴을 더 풍부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이상 탐지 성능 향상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별량과 다별량 데이터셋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잘 작동했으며 세 가지 평가 지표 중에서 특히 AOPRC에서 개선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모델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위 그래프는 입력 시계열이고 가운데 그래프는 모델이 재구성한 출력입니다. 정상 구간에서는 입력 시계열과 거의 동일하게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표시된 비정상 구간에서는 재구성 오차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아래 어노말리 스코어 그래프에서도 해당 구간에서 점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모델이 정상 구간을 잘 복원하고 비정상 구간에서는 오차 기반으로 이상을 효과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한된 모델의 구성 요소의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교 모델은 멀티성도 앙상블 인코딩을 제거한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예측 코딩을 제거한 모델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멀티해상도 앙상블 인코딩을 제거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해상도에서 추출된 특징을 결합하는 것이 입력 시계열의 풍부한 표현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측 코딩을 제거한 경우에도 모든 데이터셋에서 성능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즉 정성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을 예측 관점에서 함께 학습하는 과정이 더 풍부한 시계열 표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민감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해상도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 두 번째는 예측 손실의 가중치입니다. 먼저 타워 값을 2에서 4까지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4일 때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멀티 성도 구조가 인코딩과 디코딩 단계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중치 값을 0에서 1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중치가 커질수록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구성뿐만 아니라 예측 관점에서 정상 패턴을 함께 학습시키는 것이 정상 데이터의 시간적 특성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논문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다별량 시계열 이상 탐지를 위한 비지도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 해상도 앙상블 인코딩을 도입하여서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는 서브 인코더들이 각각 다른 스케일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계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입력 시계열의 다중 스케일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 해상도 앙상블 디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인코딩된 정보를 다시 결합하여 입력 시계열을 보다 정확하게 복원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코딩을 함께 사용을 하여서 재구성뿐만 아니라 예측의 관점에서도 시간 정보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인코더가 더 풍부한 시간적 특징을 포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비지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이상 탐지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